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. 서욱정 국방장관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려고 법원에 나왔습니다.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 쓰도록 지시하신 거 맞는지요? 북한군에 피살된 이대준 씨와 관련된 군 감청 첩보 60건을 삭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법원은 검찰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. 서 전 장관의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김홍희 전 해경청장도 함께 구속됐습니다. 김 전 청장은 관련 자료 왜곡 등을 통해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단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. 두 사람이 구속됨에 따라 검찰의 윗선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. 검찰은 이들 신병을 확보한 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순차적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. 서해 피격 사건을 되돌아 복귀를 해보면 제가 민주당 의원이지만 뭔가 이건 매끄럽지가 않고 특히 월북을 단정을 한 부분은 너무 좀 섣불렀다.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그 당사자한테는 제일 불리한 거는 함부로 단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게 우리 헌법의 무죄 추정의 원칙이거든요. 근데 나는 그때 담당자들이 월북으로 하고 그렇게 몰고 간 거는 그게 의도적이었던 의도적이지 않았던 간에 매우 좀 개탄스럽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지금 월북이다 아니냐 뭐 이 문제보다도 그날이 제가 기억이 아주 생생한데요. 9월 22일이었어요. 그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엔 화상연설을 하는 날입니다. 근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자체는 그 시간보다 약 4시간 전이었어요. 그리고 그 유엔에서의 화상연설의 핵심 테마가 종전선언이고 평화협정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게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거니와 걸리적거린 것이었죠. 저는 이 대목이 제일 화가 나는 대목이고 이 대목이 사실상 지금도 짚어줘야 될 대목이죠. 그런데 지금은 월북을 했냐 안 했냐, 해경총장은 뭐를 눈 감은 거냐, 왜 얘기가 일로 가냐 이거죠. 그 당시 북한이 우리 국민을 그런 식으로 저격하고 나중에 화형까지 시킨 그 사안에 대해서 왜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말을 못했냐, 왜 서욱 국방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만한 조치를 못했느냐, 이러고 나가는 게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? 사실은 뭐 월북으로 정보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.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뭘 했어야 되냐면은 일단은 이미 그 월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다수의 정황들이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건 그냥 그대로 놔뒀어야 된다라고 보고 설사 그런다 월북으로 판단했다 하더라도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공표해서는 안 되거든요. 근데 세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이걸 갖다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 공무원의 사생활 있지 않습니까? 도박을 했느니 뭐 이혼을 했느니 이런 것까지 까발겼고 이거는 국가에 의한 인권 유린이거든요. 네. 이런 것까지 이 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보는데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단 말이죠. 근데 구속영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인데 이분들이 그런 분들인가?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또 한편으로는 이게 과연 법적으로 정말 형사처벌을 해야 될 사안이냐 아니면은 정말 징계를 줘야 될 사안이냐 이것도 불분명한 부분이란 말이죠. 여기서 그냥 구속영장부터 청구한 거는 저는 상당히 좀 정치적이라고 저도 봐요. 굳이 이랬어야 되냐. 근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서욱 장관이 밈스라는 게 있습니다. 군사정보 체계. 거기에 나와 있는 서류들을 전부 제거해라, 은폐해라 이 지시를 내려서 밈스는 합참이 총괄 운영하고 국정원, 작정사령부, 한미연합사 등이 공유하는 정보유통망. 검찰은 이대준 씨 피살과 시신 소각까지 7시간 동안 관련 부대 첩보가 밈스에 올라왔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검찰은 이대준 씨의 월북 판단과 연결 지으려고 표류 관련 첩보를 일부러 삭제했고 그 배후에 당시 서욱 국방장관이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합니다. 소위 말해서 증거인멸에 해당된다라는 게 아마 검찰의 입장일 겁니다. 이번에 구명조끼에 한자가 써 있었고 붕대를 감고 있었다. 근데 이게 유족들한테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얘기지만 그게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나?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. 이거는 지금 빠진 구멍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판단 불가. 사실상 괄호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전반적인 이 당시 우리가 남북 관계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
확인하는 거, 그리고 오히려 북에 대해서 야 똑바로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게 나는 지금 윤석열 정부 다운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. 또 하나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그때 그 국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가를 확인을 좀 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. 그게 안 가장 했죠. 핵심이에요. 예.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. 아니, 저는 민주당 정권에서 참 의아스럽기도 하고 아쉬운 게 뭐냐면 아니 왜 북한 문제만 되면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. 전 그게 너무 답답하고 이해가 안 가요. 뭐 그런 측면이 있음을 인정합니다. 그 북한 대북한 관계를 어떻게든지 발전시키려는 그런 목표와 아니 뜻이 있죠. 네.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방점을 찍다 보니까 그 관계를 굉장히 유리할 다루듯이 하는 측면은 있습니다. 그걸 이제 일반 국민이 보실 때는 북한한테 좀 비굴하게 굽신거리는 거 아니냐, 할 말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춰질 수 있죠. 어쨌든 지금 드러난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비춰보면 당시 정부가 최선의 그런 어떤 조치나 노력은 하지 못했다라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.